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6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4%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을 포함한 종편방송과 경제지들은 앞다퉈 대통령 지지율 폭락이라는 타이틀을 내걸며 기사를 써대기 시작했는데요. 집권 기간을 절반이나 넘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은 적이 있었나요? 국민의 과반을 넘는 지지율을 이렇게 유지하는 역대 대통령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라도 하나 잡아 깎아내리고 싶은 조중동 기레기들의 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건 좀 너무 억지 아닌가요? 지지율이 53.4%로 폭락했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는데요. 이 개그는 뭘까요? 그들의 이 황당한 논리에 웃음이 나옵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소 폭파 등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부정평가도 10주 만에 40%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지도 하락세는 경세 국면을 맞은 남북관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비판 담화 등 이달 초부터 이어져 온 대북 긴장 국면이 지난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소 사무소 폭파 이후 급냉 국면으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6월 4주차 잠정 집계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3.4%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8%포인트 오른 41.8%로 집계됐는데요.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10%, 무선 70%, 유선 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 80%, 유선 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18세 이상 유권자 56,083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095명이 응답을 완료해 4.4%의 응답률을 보였고 표준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연일 윤석열 검찰청장의 제19 감싸기 그리고 사건 무마 거기에 항명까지 벌어지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마저 얼마나 정치적인가를 입증하는 사건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싶을 정도인데요. 한 부장판사가 대북 전단지 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믿기 힘든 주장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누리는 특권이기도 하죠. 하지만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현직 부장판사가 작금의 남북 긴장 상태를 초래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며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건 온전한 정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부장판사가 대북 전단지의 내용을 단 한 번이라도 봤다면 절대 그런 소리를 하지 못했을 텐데요. 표현의 자유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개인적 주장을 하려면 판사 옷을 벗고 개인적 신분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므로 법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통일부와 경찰 등의 최근 행보를 두고 탈북단체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그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들을 수사 중인데요. 이들은 통일부가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곳을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겁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과 쌀이 든 페트병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 부장판사는 또 대북인권단체들이 행사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실제 분명하지 않다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률의 제정 이유가 남북한의 교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된 북한 지역에 대하여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단지를 보내는 행위는 애초에 이 법이 예정하고 있던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표현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표현 수단인 전단지를 날려보내는 행위를 두고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 협력과 교류 등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평면을 달리하는 엉뚱한 법의 적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역사 왜곡 금지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요. 그는 이 법률에 대한 입법 시도를 보면서 그 무모함에 놀라게 됐다며 이러한 법안이 제출되는 것이 경제적 부흥과 자유민주화를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국격에 맞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법안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심각한 무시일 수 있다면서 사상의 자유시장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전혀 없다고 쓴소리를 했는데요. 역사 왜곡 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 폄훼하거나 피해자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재범 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발의 당시 양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 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직 판사의 이런 논리와 주장, 흡사 구구 태극기 단체와 일베의 생각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이분은 사법부에 숨어 암약하는 특정 단체의 조력자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곳곳에 더 많은 조력자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생각하니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